이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세요. 그의 모든 삶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미래의 꿈. 그는 현재 5,500m의 고도에 있으며 낙하산 없이 지상으로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기적만이 그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조셉 B. 허먼은 호주 공군의 중위로 21살의 비행 조종사예요. 1944년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그의 핸들리 페이지 헬리팩스는 영국 드리필드에서 막 이륙하려고 해요. 오늘 밤 그들은 독일 보훔 근처의 탄광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웅은 키를 잡고 749 항공기와 함께 습격에 가담합니다. 허먼의 비행 중대는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수비대들은 그들의 도착에 대비해 있어요. 잠시 후 그 부대는 대공포에 둘러싸이게 되죠. 이것들은 12,000m로 비행하는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 임무의 비행기들은 그 높이의 절반으로 비행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재앙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밤하늘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들이 좌우에서 추락하는데 허먼은 냉정을 유지해야 해요. 그는 자신과 6명의 승무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최고의 능력치를 보여야 해요. 그들은 결국 임무를 완수해요. 하지만 5분 후에 꽝! 허먼이 조정하던 비행기의 리어 스파가 타격당했어요. 항공기에 불이 붙었고 조종사는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빠른 단행을 해야 해요. 그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어요. 하지만 충분히 빠르진 않았죠. 두 발의 포탄이 비행기 날개를 쳤어요. 불길이 항공기를 애웠어요. 허먼은 즉시 모든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그는 이 함선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는 낙하산이 불편해서 그걸 일찍이 벗어버렸거든요. 만약 여기서 나가려면 중위는 낙하산이 있는 엔지니어링실로 가야만 해요. 하지만 그가 자리를 뜨자마자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가 찢겨나갑니다. 몇 밀리초 안에 비행기는 구르다가 폭발해요. 불타고 있는 부분들이 지구의 유성우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헬리팩스에 남은 잔해들이 네비게스라는 작은 마을 밖으로 떨어지면서 누군가의 오두막을 너무 심하게 훼손시켜 주인은 결국 그걸 철거해야 했죠. 그런데 조섭 허먼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행기가 산산조각 났을 대로 되감기 할게요. 그 힘은 여전히 낙하산이 없는 조종사를 항공기 밖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그는 지금 5,500m 상공에서 잔해들 사이를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90초가 그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어둡지만 우리의 영웅은 처음에는 떨어지는 잔해들 사이에서 낙하산을 찾으려고 합니다. 탐색은 성공적이지 못했죠. 공황 상태가 시작돼요. 허먼은 소리치며 팔을 흔듭니다. 하지만 이 호주인 조종사는 자신이 끝장났다는 걸 깨닫죠. 마지막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그는 긴장을 풀고 아래에 착륙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고 해요. 1분이 지났어요. 그는 3,600m를 떨어졌어요. 충돌까진 30초 남았어요. 허먼이 1,800m의 고도에 도달하자마자 일어난 다음의 일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아니면 적어도 굉장히 운이 좋았죠. 그의 몸이 뭔가에 부딪혔어요. 이 뭔가는 비행기의 딱딱한 잔해와는 달랐어요. 중위는 그게 사람의 다리란 걸 알아챕니다. 그의 뒤에 낯익은 소리가 들려요. 저기요, 거기 누구 있나요? 그것은 헬리팩스의 미드 탑거너인 존 비바쉬였어요. 나야, 조종사 허먼이 대답했죠. 이 확률은 엄청나요. 하지만 이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저 낙하산은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승객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두 사람은 안전속도보다 더 빠르게 떨어졌죠. 땅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충격에 대비합니다. 충격이 심할 거예요. 비바쉬는 허먼의 가슴에 착륙해 갈비뼈 몇 개를 다쳤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쉴 시간도 피해 상황을 점검할 시간도 없었죠. 아직도 적진의 후방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위험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우선 그들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재빨리 낙하산을 묻었어요. 그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 이 추락 장소를 벗어나야 해요.
이 비행사들은 11월 4일 밤부터 11월 9일 아침까지 순찰병을 피해 숨고 탐지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밤에만 움직였어요. 낮 동안에는 숲과 암호 헛간에 숨어 있었고요. 그들은 배고프고 아프고 지쳤어요. 이 두 불쌍한 친구들은 울프라스 마을에 닿았어요. 부상은 점점 눈에 띄게 심해졌어요. 우리의 영웅들은 살아남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에 지역 농장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즉시 당국에 넘겨져 감금되었어요. 허먼과 비바 씨는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독일 장교 중 누구도 낙하산 하나로 목숨을 건진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믿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그것을 묻은 장소를 보여줘야 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의 불가능한 이야기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공경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 감금되었어요. 둘은 병원에서 11일을 보냈어요. 그러다 그들은 분리되어 공군 포로들을 위한 다른 두 곳으로 보내졌어요. 허먼 중위는 1945년 4월 22일 포로에서 풀려날 때까지 이곳 저곳 3번 이송됐어요.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네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좋아요. 하지만 모든 것들은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조합된 결과였어요. 아주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허먼 중위는 비행기가 부딪히는 순간에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알다시피 대공 발사체들은 폭발할 때 위험한 파편들을 날리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원래 끝났을 때보다 훨씬 더 짧아질 수도 있었어요. 또 그는 의식도 잃지 않았죠. 만약 의식을 잃었다면 순식간에 붙잡는 대신 그냥 비바쉬의 다리에 부딪혀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강렬한 자유낙하가 있었죠. 그 둘은 비행기에서 다른 시간에 탈출했지만 정확하게 일렬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비바쉬는 수평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허먼은 그의 다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바쉬는 허먼이 그를 잡았던 바로 그 똑같은 순간에 낙하산을 펼친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폈다면 그 둘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만났어도 거대한 힘으로 충돌했을 거고 아마 당구공처럼 서로 튕겨나갔을 거예요. 만약 비바쉬가 이미 예상 밖의 만남 후에 낙하산을 펼쳤다면 허먼은 계속 꽉 잡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낙하산의 감속도에 그는 바로 내던져졌을 겁니다. 이 수많은 우연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죠. 2014년 2월과 3월 독일 고고학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충돌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굴 작업을 했어요.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조셉 비의 것이었던 약 40개의 부품과 파편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70년 후 이 이야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죠. 1945년 모든 사건들이 끝난 후 호주 공군의 중위 조셉 비 허먼은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농약살포 비행가가 되었죠.